이번 시간은 101번부터 112번까지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101번 움직일 동자, 아주 난이도가 낮은 한자죠. 그죠? 중학교용 한자입니다. 감동이라는 단어입니다. 감자는 전에 답 나왔는데 느낄 감자도 이 가성비가 아주 좋은, 그죠? 느낄 감자고요. 움직일 동자입니다. 그래서 이 감동을 해석해 보면은, 그죠? 그 위로 움직일 느끼다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죠? 일단 그 한자는 한 70%가 수식관계로 이루어진 한자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수식관계를 해보고 이상했을 경우 이제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보는 것이 해석하는 요령이 되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해보면 느낄감, 움직일동. 그래서 느껴서 움직이다. 그래서 느껴서 움직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거든요. 근데 좀 해석이 이상하다고 생각할 수는 있죠. 그죠? 왜냐하면 주어가 없기 때문이죠. 느껴서 움직이다? 주어가 없으니까, 그죠? 이상하게 느낄 수 있지만, 여기서 주어가 뭘 감상해 보면요. 뭐가 느껴서 움직이느냐? 그죠? 대부분 느낌이죠. 그죠? 내 마음이 느껴가지고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감동이다. 내 마음이 느끼는 거예요. 그것을 어떤, 그것을 노래를 듣거나, 영화를 보거나, 책을 읽거나, 어떤 매개체를 통해서 내 마음이 그것을 느껴가지고 내 마음이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내 마음이 움직이는 단계까지 가는 것을 감동이라고 그러죠. 실례로 우리 한국인들이 가장 감동 있게 봤던 영화를 뽑아라 해서 설문조사를 해본 결과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죠? 이 7번 방의 선물이었다고 해요. 동자죠. 역시 움직일 동자고 물건 물자입니다. 굉장히 쉬운 글자죠. 움직일 동 물건 물. 그죠?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해석하려면은 움직이는 물건 이렇게 해석을 하죠. 그죠? 물론 뭐 틀렸다고 할 수는 없는데 우리가 이제 동물을 해석할 때는 움직이는 물건보다는 거죠. 동물의 반대를 생각해 볼 경우가 있죠. 동물의 반대, 식물이죠. 그럼 동물과 식물의 차이는 뭐냐? 그렇죠, 그죠? 동물은 식물에 비해서 어떻게 할 수 있다? 움직일 수 있다는 거죠.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이 동물을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맞느냐? 움직일 수 있는 물건이라는 거죠. 움직일 수 있는 물건. 얘는 마음만 먹으면 자기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움직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식물은 다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움직이는 물건 틀린 건 아니지만 좀 더 정확하게 한다면 움직일 수 있는 물건이라고 해석하는 게 올바르다고 볼 수 있죠. 역시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뭐 이렇게 하고요. 인간도 동물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동물이다. 동물의 단점은 뭐든지 각자 묻히다. 모든 것을 가질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동물의 가장 큰 단점은 뭘까 생각해 보면요. 아마 느낌을 못 받았을 텐데 동물의 가장 큰 단점은 자기 먹거리, 그래서 먹이 사냥을 스스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럼 식물은 비교해 볼까요? 식물은 어때요? 식물은 먹이 사냥을 하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동물은 움직일 수 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항상 자기 먹이 사냥을 자기가 해결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단점이에요. 그죠? 또 장점은 또 있겠죠. 그죠? 움직일 동 나을 산자인데요. 나타, 우리 생산하다, 생산하다 할 때 쓰는 산자가 이 산자입니다. 그죠? 산자. 그래서 동산이라는 건지 동산, 움직임을 낳다? 아니죠. 움직임 낳다? 좀 이상하죠. 뭔가 이상하죠. 그죠? 여기는 뭐 다른 뜻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품사를 바꿀 수 있는 것도 없어요. 그래서 다른 뜻도 없고 품사도 바꾸지 못한다 라고 했을 때 가장 마지막 단계는 뭐냐? 줄임말이다 라는 것을 알아야 되죠. 그죠? 많이 해봤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줄임말은 뭐냐면 산자죠. 산자. 우리가 좀 만들어내다. 나을 산자거든요. 뭐해서 만들어내다. 맞죠. 그 만들어내는 것 중에서는 그죠? 가장 돈 되는 거. 그게 아무래도 대접받지 않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 산자는 가장 돈 되는 물건을 만들어내야 돼서 이게 재산. 그래서 재산의 준말로 쓴 거죠. 그래서 동산이니까 움직이는 재산. 이렇게 해도 되지만 동물처럼 움직일 수 있는 재산이죠. 내가 갖고 있는 재산 중에서 움직일 수 있는 재산. 뭐겠어요? 그죠? 바로 현금. 그죠? 그리고 카드. 그 카드 중에서도 음카죠. 동산이다. 그럼 움직일 수 없는 재산은 뭐냐?
부동산이라고 하는 거죠. 요즘 그죠? 말들이 많이 나오죠. 그죠? 부동산 규제. 그죠? 102번입니다. I 동자라고 하죠. I 동자 유명한 글자입니다. 아동이란다는데요. 아동요. 아동은 잘 알죠. 그죠? 아동. I 동자예요. 그럼 I 동자니까 아동이 무슨 뜻인지는 알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I 앞에 있는 아자. 그렇죠? 역시 이것도 I가 될 것이다 라고 유추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I야 아이동 해서 아동이죠. 뜻이 같은 한자가 두 개 붙은 거죠. 그래서 아동이다. I야 아이동. 좀 또 많이 나오죠. 그죠? 아동학대 뭐 이렇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우리나라 법상으로 아동의 나이는 몇 세인지 혹시 아시나요? 우리나라 법상으로는 아동의 나이는 만 18세라고 해요. 여러분도 법적으로는 아직 아동이에요. 아동. 동안이라는 단어죠. 동안. 아이 동자에 얼굴 한자를 쓰는데요. 그죠? 아이의 얼굴이다. 이렇게 이제 또 해석을 하긴 하는데, 동안은 아이의 얼굴이라는 뜻은 아니죠. 그죠? 아이의 얼굴 보고 동안이라고 하진 않아요. 자, 이것은 어른의 얼굴을 보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어른의 얼굴을 보고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아이의 얼굴이 아니고 아이 같은 얼굴이죠. 아이 같은 얼굴. 그렇죠? 그게 정확한 뜻이 되겠죠. 그죠? 그럼 아이 같은 얼굴이다 해석했는데, 뭐 아이 같은 얼굴은 어떤 얼굴이냐? 한번 생각해 볼래요? 아이 같은 얼굴, 어떤 얼굴이에요? 아이의 얼굴에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 여기 보면, 우리 유치원 혹은 어린이집, 애들 보면 아이들이잖아요. 아동들. 이 아동들 얼굴의 공통점은 뭐예요? 바로 얼굴이 작아요. 그래서 우리가 동안이다 라고 하는 얼굴들을 보면요. 대부분이 작아요. 그래서 연예인들이 잘생겼다, 동안이다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실제로요. 연예인들의 얼굴은요. 그죠? 주먹만 하다 그러죠. 아이 같은 얼굴이다. 아이 같은 얼굴이다. 아주 조그만 얼굴을 이야기합니다. 사자성어 나왔네요. 그죠? 삼척동자라는 건데요. 삼척동자. 석삼자 할 테고요. 이 자척자는 옛날에 길이를 나타내는 단위예요. 길이. 우리나라에서 길이를 나타내는 단위는 그죠? 자가 있는데 한자, 이 자를 한자는 척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걸 자척자라고 하는데 한자 하게 되면요. 요즘으로 환산하게 되면 몇 cm냐면 30cm 정도 되죠. 30cm. 그래서 한자다. 한자로 한척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죠? 이 한자는 지금으로 30cm예요. 그러면 앞에 3이 있기 때문에 3 곱하기 30 하면 90cm가 된다는 얘기죠. 아이 동자고요. 아들 자자. 저번에 골자 할 때 나왔는데 이 아들 자자는 아무 뜻 없이 그렇죠? 글자 수를 맞추기 위해서 쓴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아이 동자예요. 그냥 아이. 동자하게 되면 아이라는 뜻이죠. 아이. 그렇죠? 아이. 그렇죠? 아이의 아들이 아니죠. 그죠? 아이는 아들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I. 그러면 삼척 동자는 뭐냐? 90cm I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말은 신장이 90cm 정도 되는 아이를 삼척 동자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90cm에서 끝나면 안 되죠. 그럼 우리가 아이가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몇 cm냐? 그죠? 몇 cm냐? 우리나라 대한민국 평균 신장의 평균 신장은 50cm라고 하거든요. 그럼 50cm에서 태어나서 무럭무럭 자라게 돼요. 자라게 되는데 그럼 50cm에서 이 90cm까지 자라려면 몇 개월이 걸리느냐? 우리 평균치를 보면요. 이 90cm가 되는 시점이 약 30개월 정도 지나면 90cm가 된다고요. 30개월. 그럼 30개월이면 횟수로 따지면 2년 6개월이 되는데 그죠? 2년 6개월인데 우리나라 나이로 하면 얼마냐? 2년 6개월이니까 이제 만약에 뭐 상반기에 태어났다. 이래 되면 3살이 되겠죠. 근데 얘가 10월, 11월 후반기에 태어났다. 그럼 2년 6개월 지나면 얘 나이가 몇 살이에요? 4살 정도 되겠죠. 그래서 이 삼척동자라는 말은 3살에서 4살 정도 된 어린아이를 가리키는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을 쓰잖아요. 삼척동자도 다 안다. 3살에서 4살 정도 된 어린이도 다 안다. 근데 니는 왜 모르노? 굉장히 치욕적이죠. 이런 소리 들으면 안 되겠어요. 103번 유명한 글자죠. 그죠? 머리 두자고요. 역시 왼쪽에 있는 거 보면 알겠죠. 이 왼쪽에 소리가 되고 오른쪽 야. 오른쪽 야가요. 사람의 머리의 모양을 보고 만들었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잘 이해는 되지 않겠지만 그죠? 요게 중간에
눈이라고 보면 되고, 그죠? 그리고 요거는 뭐 아니면 그 코라고 봐도 되고요. 그치? 밑에 요거는 수염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요거는 위에 머리 이런 식으로 해서 어쨌든 요 글자가요 머리란 뜻이에요. 머리. 그래서 이 글자의 뜻이 뭐가 되냐면은 왼쪽에 두가 소리를 제공하고 야가 뜻을 제공해서 그냥 글자 그대로 머리가 되는 거죠. 이게 머리 두자입니다. 머리 두자. 두음이죠. 두음, 소리음자가 되고요. 머리두, 소리음. 머리소리죠. 머리소리. 자, 글자 그대로 보면 그냥 머리소리예요. 끝났죠? 여기서 끝나면 안 되죠. 머리소리가 무슨 뜻이냐를 알아야 돼요. 해석을 하고 끝나면 안 되고 그 말이 무슨 뜻인지를 이해할 때까지 끝까지 해석을 해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머리소리니까 머리가 의미하는 건 뭘까? 머리가 의미하는 거. 머리소리? 그럼 머리소리 어떤 소리예요? 첫소리라는 얘기죠. 첫소리. 그럼 왜 머리가 처음이라는 뜻을 가지게 되느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그죠? 그럼 머리가 왜 처음이라는 뜻을 가져요? 생각해 보면 여러분도 오래됐죠. 그죠? 17년 전에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를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 몸 중에서 가장 처음으로 나오는 게 뭘까요? 그렇죠. 머리부터 나와요. 머리부터. 그렇기 때문에 이 머리 두자는 처음이라는 뜻으로 사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두음이다. 그러면 그렇죠. 첫소리가 되죠. 두음 법칙. 첫소리 법칙이죠. 그러니까 그죠? 니은이나 리을이 앞에 첫소리를 쓰게 되면 니은이나 이음 이렇게 쓰이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첫소리일 때 그렇죠? 음이 변환돼서 두음 법칙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첫소리. 그래서 머리 두자가 처음이란 뜻으로 쓰인다. 그렇죠? 104번이죠. 그죠? 콩두자로 알려진 글자죠. 콩두자. 지금은 이제 콩두자로 많이 쓰고 있고요. 그죠? 근데 이 원래는, 그죠? 뭐, 알 필요는 없겠지만, 그죠? 이 콩두자는 제기죠. 제사 지내는 그릇 있지 않습니까? 제기 위에 이렇게 그 재물이 얹혀져 있는 모습을 보고 만든 글자라고 해요. 그러나 그 뜻은 사라지고 지금은 콩이라는 뜻으로 사용되죠. 원두라는 단어죠. 원두. 이제 여러분 커피 좋아하는데, 그죠? 이 원자는 저번에 한번 나왔어요. 그죠? 이게 언덕 원자라고 나왔죠. 언덕 원자, 고원 할 때 나왔는데, 언덕 원자에 콩두자. 이래 보면요, 언덕 위에 심어진 콩. 이렇게 생각이 쉬운데, 그죠? 이거는 그런 뜻이 아니고요. 이 원자가 언덕 원자인데, 왼쪽에 물숫자가 붙으면요, 이제 물과 관련된 한자가 돼요. 이게 근원 원자 이렇게 되거든요. 근원 원자. 그래서 이 원자는 왼쪽에 이 물수가 붙은 근원 원자와 같이 쓰여요. 같이. 그래서 이게 언덕 원자지만 근원 원자로도 사용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여기서는 언덕이라는 뜻이 아니고 근원이 되는 거죠. 근원원 콩두. 근원이 되는 콩. 우리가 커피를 내릴 때, 커피를 제조할 때 가장 근원이 되는 콩이다. 그래서 이제 원두, 요즘이죠? 원두 커피. 우리 그 학생들도 보면 그 원두 커피를 손에 쥐고 다니는 모습, 그죠? 저번에 한번 이야기했죠? 다반사. 아주 흔한 일이죠, 그죠? 그래서 원두가 뭐냐? 그 커피를 그죠? 만드는 데 있어서 근원이 되는 콩이다. 이것이 원두다 이런 얘기죠, 그죠? 원두. 자, 언덕 원자는 근원 원자와 같이 쓰인다. 그죠? 요 글자는요, 녹두라는 얘기입니다. 녹두. 그래서 이 녹자는 푸를 녹자죠. 푸를 녹자. 우리 녹색, 초록색 할 때 쓰는 녹자가 푸를 녹자예요. 푸를 녹, 콩두. 그래서 말 그대로 푸른 콩이죠. 푸른 콩. 녹두죠. 우리 녹두하면 누가 떠오르냐면 녹두장군, 전봉준이가 떠올라요. 그죠? 근데 왜 그 사람은 녹두장군이라고 했을까? 콩의 특징이죠. 콩의 외모, 신체적 특징. 딱 봤을 때 콩의 특징은 뭐예요? 사이즈가 어때요? 사이즈가 작잖아요. 작다. 그럼 결국 전봉준의 키가 작았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렇죠? 그렇지만 장군이죠. 그래서 왜 녹두라고 했을까? 그만큼 작았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자성어입니다. 그죠?
사자성어. 종두덕두라고 하는 거죠. 종두덕두인데 이 종자는 원래 뜻이 뭐냐면은 씨앗 종자죠. 씨앗. 우리 파종을 한다 할 때 쓰는 거 씨앗 종자라고 하는 건데요. 씨앗 종자의 콩두자예요. 근데 씨앗 콩씨앗 말이 안 돼요. 그렇죠? 말이 안 되죠? 다른 뜻은 없고 씨앗이라고 하니까 해석이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뒤에 명사가 있고 씨앗 해석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한다? 얘를 동사로 바꿔주는 거죠. 씨앗을 동사로 바꾸면 뭐가 되느냐? 씨앗. 그렇죠. 씨앗을 뿌리다, 심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심다 이렇게 해석해 주면 되는 거죠. 동사로 심다. 그러면 이제 뒤에 콩이 있으니까 콩을 심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득자는 뭐냐면 한자에서 좀 지조 있는 글자죠. 여기 지조. 왜냐하면 이 글자는 음이 득이에요. 이 득이라고 발음되는 한자가 딱 한 글자밖에 없어요. 그죠? 얻을 득자인데 뜻도 하나밖에 없어요. 얻다. 그래서 참 심플하면서도 괜찮은 놈이죠. 얻을 득자예요. 얻을 득자. 콩두자죠. 콩을 얻는다. 그렇죠? 그래서 가다 보시면 콩을 심으면 콩을 얻는다. 그렇죠? 콩 심은데 콩 난다 이런 얘기겠죠. 콩을 심으면 콩을 얻는다. 여러분도 열심히 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그죠? 자, 105번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거죠. 얻을 득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죠? 하나밖에 없는 득자, 뜻도 하나밖에 없어요. 일편단심, 변하지 않습니다. 몸체자의 얻을 득자입니다. 체득이라는 단어, 체득, 몸체 얻을 득. 자, 해석이 가능하나요? 그래서 몸으로 얻다, 이렇게 해석이 되죠. 근데 몸으로 얻다가 무슨 말이에요? 몸으로 얻다 이 말은 뭐냐? 내가 직접 몸으로 경험해서 어떤 것을 얻는 것을 체득이라고 얘기하죠. 체득. 그래서 우리가 책을 통해서 이론으로 배우는 것이 아니고 내가 몸으로 직접 경험을 통해서 얻는 것을 체득이라고 해요. 체득. 몸으로 얻다. 그렇죠? 그래서 몸으로 얻는 것이 기억에 오래가죠. 그렇죠? 역시 득자고요. 이 취자가 취하다, 취할 취자라고 하는데 가진다는 거죠. 취한다는 것은 가진다 이런 뜻이죠. 가지다. 그래서 가질 취자, 취할 취자 같은 말이죠. 취한다, 가지다, 얻다, 취하다, 얻다, 취득, 취하다, 얻다 어때요? 뜻이 같은 것을 알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취득이다. 그래서 가지다, 얻다 같은 말이죠. 우리 어디서 쓰냐면 면허를 취득하다 이렇게 해서 면허를 취득하다, 면허를 가지다, 면허를 얻다 이렇게 된 거죠. 106번 오를 등자라고 하는 거죠. 오를 등자, 등판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 판자는 저번에 간판할 때 한번 나왔죠. 저 나무로 되어 있고 소리는 이제 여기서 왔겠죠, 그죠? 널빤지 판자 기억날 겁니다, 그죠? 널빤지 판자. 널빤지 이야기 기억나죠, 그죠? 네모난 나무 조각을 우리는 널빤지란다. 그래서 오를 등 널빤지 판. 이 등자는 등산할 때도 쓰죠. 등산하다. 등산 어디에 오르느냐? 산에 오르는 것이 등산이죠. 그럼 등판이다. 등판이면 어디에 오르는 것이다? 널빤지에 오르다 이렇게 되는 거죠. 널빤지에 오르다. 그럼 이 널빤지가 의미하는 게 뭐냐? 널빤지가 의미하는 건 뭐예요? 그래서 이 등판은 우리 유현진이라는 투수가 있잖아요. 그죠? 투수가 공을 던지러 마운드에 올라가는 것을 등판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등판한다고. 왜 등판이냐? 투수하고 널빤지하고 뭔 상관이 있느냐라는 건데 투수가 공을 던지는 마운드 중앙에 보면요. 투수가 반드시 터치해야 할 널빤지가 있어요. 그 TV를 주의 깊게 관찰한 학생들은 봤을 텐데요. 투수는 항상 이 널빤지를 터치하고 공을 던져야 돼요. 그렇죠? 안 그러면 파울이 되는 거죠. 반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자세히 보면요. 반드시 있어요. 그래서 이 등판이라는 것은 투수가 이 널빤지에 올라간다 이런 뜻인데 널빤지에 올라가다 이렇게 하지 않고 우리는 널빤지가 있는 마운드에 올라간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죠. 그렇죠? 앞으로는 야구를 볼 때 투수 발밑을 한번 유심히 살펴보세요.
등자, 오를 등자고요. 제자가 실을 제자, 실다, 실다. 우리 실다 하면은 이제 주로 생각하는 게 짐을 실른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짐을 실른다. 물론요, 짐을 실을 수 있죠. 근데 실는 것은 짐만 실을 수 있느냐? 아니죠. 글도 실을 수 있잖아요. 글, 실다. 등자, 오를 등자인데죠. 오르다, 올린다는 거죠. 올린다. 올린다인데, 올린다, 뭘 올리나? 짐을 올릴 수도 있지만, 그렇죠? 느낌이 오죠? 제자를 생각해 보면 글도 올릴 수 있잖아요. 글도 올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계 문화 유네스코 등재라고 하잖아요. 그죠? 등재하다. 올린다는 얘기죠. 올린다. 등재한다. 여기서는 글을 올리고 실다. 이런 개념이죠. 글을 올리고 실는 거. 그래서 등재, 올리고 실다. 사자성어입니다. 그죠? 등고, 잡이죠. 오를 등, 높을 고. 올라간다는 거죠. 어디에 올라가느냐? 어디 올라간다고요? 높은 곳에 올라가는 거죠. 높은 곳에 올라간다. 높은 곳에 올라간다. 스스로 자자에 낮을 비자예요. 우리 남존 여비할 때 쓰는 이 비자가 낮을 비자거든요. 스스로 낮추다 이런 이야기죠. 스스로 낮추다. 높은 곳에 올라간다. 스스로 낮추다. 높은 곳에 올라간다. 스스로 낮추다. 연결하면 어떻게 돼요? 연결하면 높은 곳에 오를수록 스스로 낮추는다. 이렇게 되는 거죠. 참 자기 겸손이죠. 이런 인성을 갖춘 참 권력가들. 참 찾아보기 힘든데 그죠? 높은 곳에 오를수록 스스로 낮추는다. 그런데요. 이 자자에는 또 한 가지 뜻이 더 있어요. 이 자자가 스스로 자자라고 하는데 그죠? 이 스스로 자자에는요. 어디로부터 라는 영어의 from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도 해요. from 어디로부터 우리가 자초지종 할 때 쓰는 자자가 야거든요. 자초지종 처음부터 끝까지 할 때 쓰는 게 이 자자예요. 그래서 이 어디로부터라고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스스로라는 뜻으로도 해석이 가능하고 부터라는 뜻으로도 해석이 가능해요. 그럼 부터라고 해석하면 어떻게 되느냐? 높은 곳에 오를 때는 낮은 곳으로부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이제 그런 속담하고 뜻이 같은 건데요. 높은 곳에 오를 때는 낮은 곳으로부터 이렇게 해석되기도 하고 높은 곳에 오를수록 스스로 낮춘다. 이렇게 쓰기도 해요. 107번입니다. 그죠? 같을 등자라고 합니다. 그죠? 같을 등자. 우리가 동등하다, 평등하다 할 때 쓰는 등자가 이 등자예요. 등속이죠. 등속. 등속은 같을 등자죠. 빠를 속자죠. 같다는 거죠. 같다. 뭐가 같은데? 빠르기가 같다는 거죠. 빠르기가 같다. 이게 등속이에요. 등속운동. 그죠? 빠르기가 같다. 그래서 술부관계로 되어 있는 거죠. 그죠? 빠르기가 같다. 혹은 속도가 같다. 이렇게 해도 되겠죠. 그죠? 등속운동. 이 등속운동 하면 이제 대표적인 게 뭐 있어요? 이 뭐 있냐면은 우리가 뭐 런닝머신이라든지 아니면은 그죠? 가장 대표적인 건 인공위성이잖아요. 인공위성. 인공위성이 이 지구 둘레를 등속운동을 하죠. 그죠? 같은 속도로 돌잖아요. 그죠? 빠르기가 같다. 등속운동이 되겠어요. 108번이죠. 그죠? 아주 유명한 글자죠. 즐거울 낙자죠. 즐거울 낙자. 저번에 한번 이야기했는지 모르겠지만, 그죠? 이 즐거울 낙자는요, 원래 즐거울 낙자가 아니고, 상형자죠. 이게 상형자. 상형자인데, 뭘 보고 만든 글자처럼 보여요? 요게 밑에가 나무죠. 그죠? 나무로 된 반대기가 있고, 위에 뭔가가 이렇게 반 위에 얹혀져 있는 거예요. 요런 거죠. 요거는 옛날에 지금은 이제 이런 악기는 없지만 옛날에 존재했던 악기의 모양을 보고 만들었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게 원래는 음악과 관련된 글자였는데 음악을 들으면 우리가 즐겁잖아요. 그래서 즐겁다라는 뜻도 나오게 되고 또 음악을 또 좋아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죠? 좋아하죠. 그래서 좋아하는 뜻도 나왔다고 해요. 그러나 지금은 즐겁다라는 뜻으로 많이 쓰죠. 즐거울 낙자죠. 그죠? 여러분들 알고 있는 건 즐거울 낙자가 대부분이에요. 그죠? 낙관이라는 거죠. 낙관. 즐거울 낙자에 볼관자를 써죠. 볼관자를 써서 즐겁게 보다는 거죠. 즐겁게.
즐겁게. 그래서 즐겁게 본다. 맞아요. 그죠? 즐겁게 본다는데, 즐겁게 본다 해도 뭐 해석이 많지만 좀 더 생각한다면, 제가 목적어를 한번 찾아보는 연습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죠. 뭐를 즐겁게 보는데, 그죠? 무엇을, 그죠? 뭐겠어요? 무엇을 즐겁게 본다? 세상사를, 모든 것을, 그죠? 모든 것을 즐겁게 본다. 모든 것을 즐겁게 보는 것을 우리는 낙관이다. 그래서 낙관. 그래서 낙관주의다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죠? 낙관주의 반대말은, 그렇죠? 비관주의다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그때 이 낙관론자하고 비관론자 둘 중에 누가 오래 사느냐 연구해 본 결과 우리 일반적으로 이제 낙관론자 그죠? 그 이제 즐겁게 살기 때문에 오래 살 거라고 생각하지만 의외로 비관론자가 오래 산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고요. 그죠? 볼관자죠. 이것도 오른쪽에 있는 이 견자가 보다란 뜻을 가지고 있죠. 그죠? 낙천적이다. 낙천적이다. 참 많이 쓰는 말이죠. 낙천적이다. 그죠? 즐거울 낙자, 하늘천자죠. 이거는 전미사고요. 낙천이다. 낙천. 많이 쓰면서도 낙천의 뜻을 알고 쓰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죠? 자, 즐기다. 즐겁다. 즐기다. 즐겁다. 즐긴다는 거죠. 즐긴다. 뭐를 즐기는데 하늘을 즐긴다? 하늘을 즐긴다.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하늘을 어떻게 즐길 수 있어요? 즐거운 하늘?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제 뭘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죠? 이래저래 해석해보고 안 되면 뭐다? 그렇죠. 바로 줄임말이다. 줄임말이다. 라는 것을 인식을 해야 되겠죠. 그죠? 줄임말이다. 그러면 천이 뭐의 줄임말이다? 참 어려워요. 이거를 맞추는 학생은 이제까지 한 명도 없었어요. 그죠? 왜냐하면 이 단어가 잘 쓰여지지 않는 단어죠. 여러분한테는. 그죠? 그러나 동양에서는 굉장히 많이 쓰는 글자인데 이 하늘을 즐긴다.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하늘의 뭐를? 하늘의 명령이죠. 천명이죠. 천명. 하늘의 명을 즐긴다. 이제 하늘이 나에게 행복한 삶을 줬던 불행한 삶을 줬던 간에 그 하늘의 명령을 즐기는 것. 우리는 그것을 낙천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은 세상을 좀 달가는 경지죠. 그죠? 하늘의 명을 즐긴다. 주어진 나의 삶을 즐긴다. 이런 개념이죠. 뭐 내가 행복하든 불행하든 그것은 나의 운명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하늘의 명을 즐기는 것을 낙천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9번 낙자는 떨어질 낙자. 아주 유명한 글자죠. 떨어질 낙자. 그래서 떨어질 낙자. 그래서 떨어질 낙자에 글서자죠. 글이 떨어지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해요. 글이 떨어지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고 그냥 떨어지는 글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죠. 그래서 뭐 아무거나 상관없어요. 그죠? 글이 떨어지다. 글이 떨어지다. 이 말은 뭐예요? 떨어지는 글. 뭐가 떨어지는 글이겠어요? 뭐가? 낙서라는 것은 생각해보면 그죠? 뭐가 떨어져요? 그렇죠. 퀄리티. 그렇죠? 격 혹은 질이 떨어지는 글이죠. 퀄리티가 떨어진다. 이게 낙서잖아요. 그죠? 누구누구 바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낙서다. 떨어질 낙자입니다. 그죠? 우리 낙후 많이 쓰는 말이죠. 그죠? 낙후된 시설이다. 이렇게 쓰는데 낙후된 시설. 낙후. 떨어질 낙자의 뒤후자죠. 뒤후자. 그럼 이건 어떻게 돼요? 뒤떨어진다. 떨어진다. 어떻게? 뒤떨어진다. 낙후된 시설. 뒤떨어진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그죠? 뭐 할 것도 없죠. 낙후된 시설. 참 우리 학교도 처음에 지었을 때는 아주 멋있는 학교였는데 그죠? 지금 낙후되고 있죠. 그죠? 110번이죠. 알란자라고 합니다. 이 알란자는 유명한 글자죠. 알란자고요. 난생. 이거 난생하면요. 나을 생자예요. 알을 낳다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지? 이게 목적어 앞에 올 수는 없습니다. 그지? 알을 낳다 이러면 안 돼요. 자, 알란자의 날생자니까 뭐다? 알에서 나다. 이렇게 되는 거죠. 알에서 태어난다. 이 난생이잖아요. 우리 난생설화. 우리 그 시조들 보면 그 나라의 시조들이 주로 보면 알에서 많이 태어났잖아요. 그죠? 근데 왜 해필이면 알일까? 그 시조들은 일반 사람들과는 좀 달라야 된다. 특이해야 된다. 그죠? 그러면 특이한 건 좋은데 왜 알이냐? 그럼 특이한 것 중에서도 가장 괜찮은 것은 뭐냐면은 내가
어떻게 특이해? 나는 일반 사람이 아니고 하늘의 후손이야. 하늘의 후손. 이 아이 된다는 거죠. 그래야 사람들이, 그죠? 우리가 좀 차별화된, 그죠? 민족이 되는 거니까. 내가 하늘의 후손이다. 일반 사람이 아닌 차별화된 하늘의 후손이다. 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난생설을 만드는 거죠. 그러면 하늘하고 알하고 뭐가 상관이 있는데 알에서 태어나느냐?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알로 부화하는 동물이 바로 뭐냐? 바로 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새는 뭔데? 새는 하늘로 왔다 갔다 하죠. 인간과 하늘을 중간에서, 그죠? 하늘로 올라갈 수 있는 게 바로 새잖아요. 그래서 이 새가 바로 하늘을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하늘의 명을 받고 태어났기 때문에 아래서 태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나름대로 난생설화가 만들어진 데는 이유가 있는 거죠. 그냥 재미로 아래서 태어나는 게 아니고 나는 하늘의 명령을 받은 하늘의 후손임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한 거죠. 하늘을 갈 수 있는 새의 부화 방법을 통해서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누란지세라고 하는 겁니다. 누란지세. 자, 역시 누란 더하기 지세고요. 자, 지자 기억나죠? 이 지자는 앞에 말과 뒤에 말을 연결하는 그죠? 역할만 합니다. 자, 자기의 뜻이 없어요. 이 누자는 쌓을 누자라고 하죠. 쌓다. 쌓을 누자예요. 쌓는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누적. 그렇죠? 이 누적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쌓을 누자에 적자도 당연히 쌓을 적자겠죠. 적자겠죠. 그죠? 그래서 누적하다 쌓다는 얘기죠. 뭘 쌓느냐? 알을 쌓는 거죠. 알을 쌓는다. 여러분 혹시 계란을 한번 세워 본 적 있어요? 처음에는 그죠? 그 계란 하나를 세우는 것도 힘들어요. 근데 이 계란도 자꾸 연습하게 되면요. 하나는 충분히 세울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두 개를 이렇게 쌓는 것은 힘들죠. 근데 얼마 전인가 다음인가 났었죠. 그 세계의 뭐 토픽, 해외 토픽 이런 데 나왔는데 실제로 계란을 3개를 쌓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 인증샷이 그 사진죠. 그 사람과 계란 3개 쌓은 모습이 실제로 다음에 떴었어요. 그죠? 그래서 이 누란이 뭐냐면은 그 알을 쌓는 것을 누란이라고 해요. 누란. 그래서 새는 뭐냐? 이게 새자가 힘새자로 알고 있는데 우리 파죽지세 할 때 힘새자로 알고 있지만 힘새자로도 쓰고 또 이게 모양새자로도 써요. 모양 우리 일이 돌아가는 형세 할 때 쓰는 건데 그죠? 모양새자로도 써요. 그래서 누란지세는 어떤 모양이냐 이죠. 이 모양이거든요. 모양 형세 할 때 쓰는 겁니다. 모양. 그래서 힘새자로도 쓰고 모양새자로도 써요. 그래서 누란은 알을 쌓아놓은 모양이죠. 알을 쌓아놓은 모양. 계란을 2개, 3개 이렇게 쌓아놓은 모양. 이게 바로 누란지세예요. 딱 느껴지는 이미지는 뭐예요? 그렇죠? 자, 계란을 2개, 3개 쌓아놨어요. 어때요?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아주 위태로운 상황. 그래서 우리는 누란지세라고 하는 거죠. 누란지세. 아주 위태로워요. 111번이죠. 그죠? 어지러울 난자라고 합니다. 어지러울 난자. 임진왜란. 그죠? 난리. 할 때 쓰는 거죠. 난리. 그죠? 혼란하다. 할 때 쓰는 어지러울 난자. 글자도 굉장히 어지럽게 생겼죠. 그죠? 또 사자성어 나오네요. 그죠? 자, 이 사자성어는 일사불란이라고 하는 거죠. 일사불란. 일사. 이 사자는요. 그죠? 실사자라죠. 실. 근데 한일자가 있으니까 하나의 실 아니죠. 실을 세는 단위 한 개의 자리 뭐예요? 실을 세는 단위 의외로 잘 모르죠. 실을 세는 단위 뭐다? 바로 가닥이죠. 가닥이에요. 그래서 한 가닥 이렇게 되는 거죠. 실은 가닥으로 세거든요. 단위가. 그래서 한 가닥이다. 근데 실은요 한 가닥으로 잘 없어요. 그죠? 여러 가닥이 있는 거죠. 실은 보통 보면 실은 여러 가닥이 있거든요. 보통 보면 여러 가닥이 함께 존재하는데 여기서는 한 가닥이라는 뜻이고요. 안일불자의 어지러울 난자죠. 어지럽지 않다 라는 얘기예요. 어지럽지가 않다. 이거 말은 뭐냐면 일반적으로 실은 여러 가닥이 함께 공존하는데 그 여러 가닥 실 중에서 한 가닥의 실도 어지럽지가 않다는 거죠. 질서정연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이 있는데 그 여러 사람 중에 한 사람도 틀림없이 똑같다는 이야기죠. 질서정연하다. 그래서 한 가닥의 실도 어지럽지가 않다. 이게 바로 일사불란의 뜻이에요. 그 대표적인 게 보면 우리 국군이나 그죠? 군인들이 행진을 할 때 보면 그죠? 팔 흔드는 거라든지 다리 걸음 걷는 거, 그죠? 또 자세 이런 것들을 보면요 한 사람도 어지럽지 않고 똑같잖아요, 그죠? 일사불란하다, 그죠? 그 여러 사람의 행동이 하나씩 똑같은 거 이런 것을 일사불란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죠? 112번입니다, 그죠? 112번 역시 물 숫자가 왼쪽에 있죠, 그죠? 그래서 물과 관련된 한자가 되겠고요. 이 랑자는 물결랑자라고 합니다. 물결랑자, 물결랑자라고 해요. 낭비라는 다죠. 물결랑의 비자. 자, 이 비자죠, 비자. 자, 이 비자인데, 그죠? 요 비자를 보면요, 하나 두면 좋은데, 요 비자의 위에 있는 요 글자, 요 글자하고 닮은 게 뭐냐면요, 바로 요 녀석이죠. 어디서 많이 본 거죠, 그죠? 요거죠. 여기 뭐냐면은 이 미국의 달러죠, 달러. 달러 이렇게 하는데 미국의 달러가 중국에 들어오면서 이 중국인들이 이 달러를 한자로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 고민을 했어요. 근데 한자 중에는 이렇게 생긴 한자는 당연히 없겠죠, 이제 없는데 요와 비슷하게 생긴 글자가 있더라는 거죠. 그죠? 그게 바로 요놈이라는 거죠, 요놈. 닮았잖아요. 요놈은 요 달러를 180도 잡아 돌리고 각을 좀 주면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중국인들이 이 달러를 한자로 이렇게 바꿨어요. 이렇게 바꿨는데 우리나라에서는요, 요 글자가 어떻게 읽히냐면 음이요, 이 불이에요. 불. 이게 이제 안일 불자로 하는 건데요, 이 불로 읽어요. 그래서 이제 달러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이제 불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100만 달러, 100만 불, 1000만 달러, 1000만 불, 600만 불의 사나이. 그죠? 600만 달러, 600만 불.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거는 하나 참고로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제 불불불 그랬는데, 그죠? 거기 바로 여기서 왔다.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요거는요, 밑에도 돈이잖아요, 돈. 돈이니까 요거는 그렇죠. 쓸 빚자가 됩니다. 쓰다가 되고, 그럼 이제 물결랑자가 있으니까 물결처럼 쓰다 좀 그렇죠, 그죠? 그냥 물처럼 쓰다 이렇게 해주면 되겠어요. 물처럼 쓰다. 낭비, 물처럼 쓴다. 우리나라는 물 부족 국가입니다, 그죠? 물처럼 쓰다, 낭비가 되겠고요. 오늘의 이제 마지막 단어가 되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단어, 물결랑자의 말씀설자죠. 말씀설자는 이제는 알 거예요, 그죠? 말씀은 경우에 따라서 말씀, 또 말, 또 그죠? 이렇게 하면 돼요, 그죠? 물결 같은 말, 이런 이야기죠. 물결 같은 말. 물결은 어때요? 물결은 항상 동동동동동동 떠다니잖아요. 그렇죠? 물결이 출렁출렁 된단 말이죠. 물결은 출렁출렁 되기 때문에 동동동동 떠다닌단 말이죠. 그래서 출렁출렁 떠다니는 말, 떠다니는 말이죠. 물결처럼 이렇게 물결 같은 말이라는 것은 물결처럼 왜 떠다니는 거, 출렁출렁 떠다닌단 말이죠. 떠다니는 말이다 이런 거죠. 그럼 떠다니는 말이 뭐야? 다른 말로 봤을 때는 그렇죠. 물결처럼 떠댕긴다. 이렇게 정착하지 못하고 떠댕긴다 이런 거죠. 이런 말들을 뭐라고 해요? 바로 소문이라는 거잖아요. 소문. 그래서 낭설이다. 그렇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낭설은 소문을 낭설이라는 거죠. 물결처럼 이렇게 떠다니거나 출렁출렁 되는 말. 그렇죠? 어떤 근거가 없죠, 그죠? 뿌리가 없이 이렇게 떠다니는 말. 뿌리가 없잖아요, 그죠? 어떤 근거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본이 없으니까 떠다닐 수밖에 없고 출렁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말 중에서도 그런 말로 우리는 낭설, 바로 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고생 많았습니다.